족저근막은 발바닥 밑에 있는 끈과 같이 아치를 잡아주는 조직입니다. 그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 그대로 족저근막염 그러는데, 이제 이 족저근막염은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. 크게 보면 이것이 과사형 증후군병. 발을 많이 쓴다고 하는 거는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이러는 거죠. 그래서 그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뒤꿈치에 갈 때 뒤꿈치의 제일 중요한 구조가 족저근막이에요.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발 뒤에 통증이 생기죠. 근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많이 안 걸었는데 내가 이제 생겼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약간 선천적으로 발바닥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. 또 하나는 되게 서 있거나 걷는 것 자체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의외로 주부분들이 집안일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거는 서 있거나 걷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,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치료 과정 동안에 서 있거나 걷는 걸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가요. 그런데 족저근막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발 뒤꿈치에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발 뒤꿈치 통증이죠. 특히 이제 개인적인 차가 많지만 약간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교과서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는 보통 밤사이에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딱 디딜 때 발 뒤꿈치가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, 뒤꿈치 통증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아프다 그러면 아주 클래식한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이죠. 근데 어떤 경우는 뒤꿈치가 아픈데 아침에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족저근막의 염증이 주가 아니라 발바닥 살 자체가 약해진 경우도 있어요. 실질적으로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상은 거의 똑같은데 이런 경우가 같은 족저근막염 중에서 치료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론 많이 걸을 때 아프고 저녁 때 발이 더 아프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발 뒤꿈치가 아프고 아침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족저근막염 의심해야 됩니다. 자,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학적 지식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그러면 뒤꿈치 통증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. 그러니까 내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,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 딛는데 좀 불편해.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, 거의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진단이 거의 90%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, 또는 어느 정도 많이 걷다 보면,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다가 한 30분 뭐 이 정도 걷다 보면 아파지는 경우, 또 저녁 때 특히 많이 아픈 경우,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증상을 갖고 내가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은 일단 생기고 나면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잘 치료가 안 돼서 자가 치료하기가 조금 버거운, 생각보다. 그래서 초기에 근처 정형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자, 교과서적으로 족저근막염의 수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,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라. 그리고 수술 내용은 족저근막염을 늘려주거나 일부 잘라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수술의 결과들이요 좋지 않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족저근막염의 수술은 다 폐기됐다고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수술 안 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. 그러니까 잘 안 낫더라도 꾸준히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자, 운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. 운동 그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죠. 족저근막염은 과사형 증후군병이고 많이 서 있고 걷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운동은 안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걷기, 뭐 등산, 축구, 테니스 뭐 이런 거는 족저근막염이 다 나을 때까지 완전 금기죠. 오히려 일상생활도 다 줄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? 발에 무리가 안 되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.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헬스장에 혹시 가시면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. 의외로 발에 무리가 안 갑니다. 그리고 웨이트 운동, 그리고 이제 발로 미는 이런 스쿼트 이런 거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운동은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바꿔서
하는 운동을 권하고 오히려 운동을 해서 몸 컨디션이 좋아져야 치료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 다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이게 치료 기간이 길어요. 되게 길기 때문에 다 낫지 않았는데 바로 활동해서 생기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일단 한번 족저근막염이 있던 사람은 발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. 쿠션 신발을 꼭 신자. 쿠션이 좋은 신발. 그리고 저희가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아킬레스 스트레칭, 이게 족저근막 스트레칭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평소에 자꾸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적정한 회복을 위한 휴식을 꼭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약간 통증의 느낌이라든가 부종이 있다면 그때 냉찜질을 열심히 하시고, 그 다음에 충분히 그 통증이나 붓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몇 가지 수칙만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을 한다면 아마 재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